매주 수요일에 준비하는 시간 지대방 산책. 오늘도 기다리시는 불자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저희가 지금 법정 스님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렇죠. 저기 덕숭산 수덕사 산내 암자인 견성암. 그러니까 견성암은 비군이 심는 이렇게 부르죠. 비군이 제일 산원. 대중이 가장 많이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70년대 후반이나 이때만 해도 그 200명 이렇게 대중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90년대는 120명이 살았는데 오늘 저 견성암의 원주이신 한호 스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대중이 몇 분 사냐 하니까 45명이 산다고 그래요. 45명. 그래도 아마도 비군이 처소에서는 가장 대중이 많이 살 겁니다. 아, 격세지감을 느끼게 그렇죠. 됩니다. 이 한호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면은 우리 BBS 불교방송에서 부처님 말씀 메시지로 나가잖아요. 이것을 6년 동안 1,500명 이상에게 소식을 그것을 이렇게 보내줬다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 6년 동안. 저희 불교방송에도 참 감사한 분이시네요. 네, 그런 분이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덕숭산 수덕사 견성암의 풍경을 이렇게 전해왔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중은 45명이 사는데 그 60세 이상이 3분의 2다 그래요. 그만큼 선방에도 고령화가 됐다는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침 공양을 아마도 견성암이 가장 먼저일 겁니다. 5시 반. 점심은 10시 반. 그 다음에 저녁은 4시 반. 그리고 바로 공양을 아침에만 한다고 그래요. 아침에만. 되게 지금은 이제 후원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보암사나 몇 군데 빼놓고 송강사 빼놓고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로 공양하는데 여기도 후원의 대중이 적다 보니까 아마도 아침 공양만 바로 공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삭발 목욕일은 9일날 하니까 9일날 19일날, 29일날 삭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언융살림을 사는데, 대개 이제 그 선원장은 임기가 2년이고, 그 다음에 뭐 도감이다든가 재무다든가 원주다든가 별자는 차차별로 돌아가면서 1년을 산다고 그래요. 1년씩.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스님들의 한 달 보시가 얼마냐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선원장 스님과 도감 스님, 재무 스님, 입승 스님은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원주, 별자, 공양주는 한 달에 1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공양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덕사 안에는 정회사라는 선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회사 선방 스님들이 거기는 아무래도 유명한 스님들이 계시니까 공양물을 이렇게 내려오고, 뭐든 때는 해제비도 좀 내려오는데, 공양주 한 천을 사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산다고 그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반 그 처사님이 딱 한 분 계시고 이분이 한 40년 정도 계셨고 그 부인께서 아마도 채권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문중들이 모여 사는데 언융살이 뭐냐면은 결제 때 큰절에 가가지고 방장스님 또 삼직들 이렇게 앞에서 쉽게 말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인도 그때 이렇게 체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옛날 모습 먹고 사는 것은 아주 간소하게 살고 그 다음에 묵은지, 묵은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고전적인 음식을 먹고 산다면서 그래도 그 한호 스님께서는 한이롭고 좋다고 대중 15는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직도 견성암은 비군이 제일 선원으로서 연년이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스님께서 전달해 주시니까 마치 스님들께서 이렇게 여법하게 열심히 정진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호 스님께서는 정말로 그 6년 동안 1,500명에게 BBS 불교방송에 전해주는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 BBS의 어떤 자랑이고 긍지고 세상에는 저런 분도 있다. 언제 한번 모십시오. 한호 스님. 아, 두 손 모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지범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지대방 산책 법정 스님에 관한 말씀 이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셨던 일상의 모습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들을까요? 이제 법정 스님께서
그 송강사에서 17년 살아 계시다가 부지런히 계시다가 강원도 토굴로 이렇게 갔는데 네. 생각나는 스님이 두 분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강원도 오두막에 와 지내면서 두 스님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다. 조계산 송강사에 사는 동안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스님들과 인연이 있었는데 어떤 스님은 자칭 무엇을 깨달았다는 큰 스님을 비롯해서 풋중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스님과 한 산중에 살면서 마주하고 지내기가 한두 철이 아니었지만 거기가 추상적인 얼굴이었다고 해고하셨다. 그런데 그 많은 스님 중에서 유달리 두 얼굴이 내 기억의 언저리에 또렷이 떠오르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인상 깊었기 때문이라고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스님이 공교롭게도 제가 모시고 살았던 스님들 특히 이제 그 해담 스님 같은 경우는 네네. 요 근자에도 저희 절에 1년에 한 두세 번씩 오시고 그 다음에 서산의 개심사다든가 봉암사다든가 또 각하사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께서는 먼저 해담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스님은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순수하고 부지런했다. 아름다움을 알고 탐구력이 강한 스님이었다. 해담 스님 얘기입니다. 네. 사철 내내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를 걸치고 정진 시간이 끝나면 도랑에 도단한 잡초를 혼자서 메고 낫으로 풀 베는 일을 즐겨했다. 그는 풀향기에 도취되어 풀이람에 올라와 수북이 자란 풀을 베어주곤 했다. 누더기 속에 학대경을 지니고 다니면서 고달끓었는 풀꽃 속에서 아름다움을 캐내기도 했다. 해담 스님은 맨발로 흙밟기를 좋아해서 일할 때는 그 맨발로 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혼자서 묵묵히 일하기를 좋아하며 그 손은 나무 등처럼 거칠었다.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바보 이반의 손이 그처럼 투박했을 것 같다고 했다. 해담 선사는 밝아오는 여명을 좋아하며 새벽 자선 시간에는 전등불을 켤 일이 없었다. 그 어둠 속에 앉아 점점 밝아오는 새벽을 지켜보는 일로 새벽의 정지를 삼았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철저한 무소유의 수행자였다. 몸에 거칠 누더기 한 벌과 걸망 하나뿐이었다. 한때 나지미 씨에 열중했지만 책을 간직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일에 그의 삶을 불태우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내가 이 도랑에서나 밭에서 잡채를 메고 있을 때 문득문득 해담선사 생각이 난다. 승가서열로는 후배지만 좋은 도반으로 내 가슴속에 영원히 있다. 저도 해담 스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네, 그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해담 스님과 또 지범 스님께서 그렇죠. 처음에는 법정 스님 얘기가 다 맞아요. 누더기 한 벌로 사시면서 시간만 나면은 도랑에 나가가지고 풀을 뽑아요. 그리고 저희 절에 올 때도 방에 불을 안 켭니다. 여명이 쫙 올 때까지 자선하다가 아침 공양 목탁 소리가 나면은 와서 공양하시고 2, 3일 쉬었다가 끊었으면서 길상사를 좋아하고 특히 덕현 스님을 좋아했어요. 법정 스님하고 해담 스님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한 10살 차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법정 스님은 해담 스님의 삶과 수행을 흠모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이 해담 스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덕현 스님도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꼭 그 길상사 가가지고 법정 스님이 안 계시는 길상사에 가지고 허전하지만 덕현 스님을 만나고 와서 그러고 그 다음에 오대산 정념 스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월장사 가서 며칠 쉬었다가 지금은 강원도 정선 토굴에서 빈집에서 아주 그 연약한 집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한번 찾아간다는데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토굴에 계시다가 해제 때 되면은 1년에 한 두세 번씩 저희 절에도 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여 스님, 정명 스님, 그 다음에 고우 스님 이 연세니까 법정 스님하고는 연배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시군요. 그래서 가고 나면 저희 절에 왔다가도 스님이 떠난 후에 가보면은 그 객실에 가보면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스님은 떠났지만 스님의 향기와
그 수행은 방에 그대로 가지런히 놓아 있어요. 참 아름다운 스님이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법정스님도 그렇게 좋아했다고. 나이는 10살 차이 나지만은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삶을 너무 흠모셔가지고 진정한 도반으로, 영원한 도반으로 법정스님께서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글로 상세하게 남기실 정도면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또 다른 또 그리워하신 스님도 있으시잖아요. 황선 스님. 네네. 황선 스님은 저는 그 태백산 각하사에서 그 전에 제가 만행 중에 가가지고 범연 스님, 원담 스님, 여러 스님들이 80년도 후반에 같이 지냈습니다. 이분은 그 우이동 그 보광사 정일 스님 시봉인데, 네. 정말로 그 법정 스님은 어떻게 표식을 했냐면은 네네. 자기 생전에 가장 맑은 스님이다. 가장 생전에 맑은 스님이다. 근데 이분의 나이는, 황선 스님 나이는 저희보다는 또 어리니까 아마도 법정 스님하고는 근 30년 가까이 차이 나죠. 그 세납이 꽤, 예. 그렇죠. 어리죠. 저희 60대 아마도 지금 초반일 겁니다. 60대. 이게 법정 스님은 지금 살아계신다면 9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차이 나는데도 비록 세납은 어리지만 그 황선 스님의 맑은 수행력과 네. 그 삶에 흠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법정 스님께서는 도반으로 나이를 떠나서 승납을 떠나서 도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황선 스님,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수행자 중에서 가장 맑은 스님으로 기억된다. 황선 스님은 송강사에 지내는 동안 간음전에서 천일기도를 2번이나 무사히 마친 스님이다. 장기간 기도를 하게 되면 거다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기도에 그치고 마는데 황선 스님은 남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천일 동안 2번이나 산문밖에 한 걸음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천일 기도를 2번이나 하는데도 산문밖에 한 번도 발을 내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일을 송강사 일조만큼도 안 나갔다는 얘기 대단한 거죠. 네,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이따금 불이람이 올라와 차를 함께 마시고 갔다. 황선 스님은 특히 꽃을 좋아하여 노스님들의 기거처인 메마른 토성당들의 꽃을 가꾸어 항시 꽃이 끊어지지 않고 피었다. 텅 빈 황선 스님 방은 방석 하나와 탁상식에 화병이 꽂혀 있었다. 수반의 꽃잎을 띄워놓고 계셨다. 황선 스님은 탐구력이 강해서 기도의 여가에 독서를 많이 했으며 검은 색깔을 좋아해서 검정 고무신에 차반도, 찻잔도, 받침도, 심지어 네이까지도 먹물을 들여 입었다. 제가 그 각하사에 살 때 보면은 그 옷을 스님들은 그러잖아요. 네이도 먹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황선 스님이 가끔 옷을 먹물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하얀 넣는 거를 오래 입다 보면 때가 묻잖아요. 그러면 황선 스님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황선 스님이 얼른 그 먹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널었다가 빨아서 이렇게 대중한테. 말이 없었어요, 황선 스님이. 그리고 너무 조용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농담도 가끔 재밌게 대중 웃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나갑니다. 그가 조계산을 떠날 때 그 방 앞에 있던 오지수반과 받침대를 지게에 지고 불이람에 올라왔다. 후방나무 아래에 있는 오지수반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 네. 어느 산중에 지내고들 있을까? 두 사람은 다 내가 찾아보고 싶은 그런 도반이다. 93년도 9월 새들이 떠나간 자리는 적막하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정 스님께서 그 연배와 상관없이 선지식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좋아하시고 존경하셨던 두 스님, 해담 스님과 황선 스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법정 스님께서 쓰신 글을 통해서 또 지범 스님께서 개인적으로 뵀던 모습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무소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잊을 수 없는 사람 수연 스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범 스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